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과학 이야기하러 출발합니다. 엑소와 지웅배, 이건 왜 이럴까?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전에 한번 같이 최욱 씨 실수하지 마. 했었죠. 처음이잖아.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지웅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매불쇼에 처음 지난번에 와서 지난번에 오셨잖아. 네. 물분자 얘기. 물분자. 그때 너무 극성을 갖고 재밌었는데. 있다 물분자. 네. 이렇게 꺾여져 있다. 네. 엄청 재밌었잖아. 재밌었죠.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두 번 보니까 더 친근감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웅배님. 네, 저는 오늘 요즘 좀 시국에 좀 걸맞는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요새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정권 교체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말고도 우리 머리 위 우주에서도 아주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정권 교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지난 30년 동안 우주를 군림했던 허블 네. 망원경이 드디어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허블의 뒤를 잇는 새로운 망원경 제임스 웹이 올라갔잖아요. 제임스 웹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다뤘죠. 네, 그래서 이제 허 대통령에서 재 대통령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 다뤘는데요. 근데 이제 났네. 제가 이번에 이 허블 망원경을 다시 갖고 온 이유는 제가 허블 망원경을 직접 갖고 왔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이게 실물이죠? 네. 그 레고에 최근에 그 우주 망원경이랑 우주 왕복선이랑 허블 망원경을 같이 세트로 나왔던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레고예요? 네, 레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형이야. 우주 왕복선까지는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딱 거기에서 망원경 파트만 뜯어서 지금 이제 자랑 삼아 갖고 왔습니다. 레고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잘 굉장히 나오네. 디테일하죠. 아니 블록 같은 게 별로 없네 그러면. 근데 이게 만들려면 되게 디테일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짱이다. 지금 갖고 오신 게 네, 이게 허블 망원경입니다. 허블 망원경. 이게 이제 전 정권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즉위를 한 건 1990년 5월이었고요. 원래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10년 정도만 움직이고 이제 버릴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30년을 쓴 거예요? 독재했구나. 거의 이제 예상을 뛰어넘고 엄청 오래 사실 고통받고 있는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그 세종대왕과 황희처럼 네. 계속 얘는 은퇴하고 싶은데 은퇴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슬픈 망원경이기도 합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다음 차세대 망원경 바로 제임스 웹이었는데 네. 원래 예정대로면 진작에 우주에 갔었어야 하거든요. 네. 제가 늦어졌구나. 네, 근데 제임스 웹이 좀 너무 과하게 이제 이런저런 신기술들을 갖다 쓰다 보니까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계속 시험 중에서 많은 문제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후임자의 그 재위가 너무 늦춰지다 보니까 강제로 이제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쓰고 있던 거죠. 네. 혹시 허블 전에도 누가 있어요? 아니면 허블이 최초의 황제입니까? 허블 전에는 사실 테스트용 정도밖에 없었고 본격적으로 망원경의 기능을 사용한 건 허블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친구는 이제 태양광을 받아갖고 아마 전력을 만드는 것 같고 저게 이제 실물에 똑같이 생긴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네.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 실물도 레고로 만든 거죠. 그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거를 우주 가서 이렇게 조립한 거예요? 아니면 사실 허블 때까지만 해도 네. 그 우주 왕복선 우리가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죠. 그 셔틀이 아직 운용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셔틀 짐칸에 얘를 넣어서 이 채로 올라갔습니다. 채로.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로봇팔로 분리시켜가지고 우주 궤도에다 띄워놓고 이제 돌아온 거죠. 거기 이제 30년 임무를 다 수행하고 이제 어디 갔어요? 그 친구는? 허블은 아직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지금 지구 한 바퀴 돌 때 9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우주를 찍고 있는데 네. 이제 현재 논의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폐기가 될 예정인 우주 발사체들은 대부분 지구 대기권에 그냥 떨어뜨려서 불태워서 버리거든요. 너무 기념비적인데. 그렇죠. 근데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역사적인 망원경이라서 회수합니까? 회수를 해야 된다. 회수해서 무사히 박물관에 모셔야 한다라는 쪽이 있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은 왕복선을 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대기권에
떨구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은 그냥 폐기하는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몰려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참 잔인합니다. 다시 데려오려면 다시 우주 항목선 같은 걸 쏘아 올려서 네네. 그 안에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뭐 부품 같은 거는 다시 들고 온 적은 있는데 이런 완성된 왕원경을 통째로 모시고 온 적은 역사상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좀 무리한 그런 시도가 아닐까라는 의견이 주류이긴 합니다. 저게 20만 원이에요? 이거요? 네. 그 이제 우주 왕복선까지 다 해서 20만 세트로 원이요? 20만 원 정도. 와, 진짜 비싸다. 레고로 20만 원. 네, 좀 무리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예전에 그 허블 디필드 해가지고 네네. 이 바늘 구멍한 진짜 좁은 우주를 한 10일간 허블 디필드 이걸로 찍었더니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지켰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10일 동안 그 한 것을 찍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혹시 준비된 너무 영상 좋은 있으면 질문이야? 그 난 허블 질문 이해도 못했다. 디필드 지금 말씀하신 디필드가 바로 저건데요. 디필드가 보시면 뭐예요? 보름달 옆에 조그마한 네모가 하나 보일 거예요. 저 네모 있잖아요. 네, 저게 보름달 면적 하늘에서 보이는 보름달보다 1%밖에 안 되는 작은 영역인데 바늘구멍. 그쵸. 바늘구멍. 저 좁은 그 까만 하늘을 보니까 네. 그 안에 은하가 10,0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안에 만 개. 근데 저렇게 아주 딥하게 사진을 찍으려면 한 장면을 딱 조준해 놓고 오랫동안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빨리 돌고 있거든요. 네, 걔네가 굉장히 빠르게 빨라요. 90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촬영하냐면 이 안에 망원경의 방향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자이로 휠 바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지구 궤도를 돌면서 이쪽으로 각도가 틀어지면 원래 보던 방향을 볼 수 있게 계속 각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계속 돌면서 이쪽 한 방향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약간 비유하자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고속철도에 타서 멀리 조준하고 스나이퍼로 조준하고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6개월 똑같은 동안 곳을 계속 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쭉 관측을 해서 빛을 모은 전체 시간만 따로 합하면 100만 초 정도 됩니다. 100만 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아유 대단합니다. 네, 이 정도면 나 이해한 것 같지. 근데 우리가 보는 달 면적의 1%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조금을 찍었는데도 그 안에도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100만 개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만 개. 그러면 이 우주 전체는 도대체 얼마? 그건 세지도 못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냥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만 천문학자들은 워낙에 숫자가 커서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오도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천 조개가 있습니다. 은하만. 네. 미쳤다. 그리고 그 은하들마다 또 수천억에서 수천 조의 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별을 돌고 있는 또 수십 개의 행성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구가 너무 미물도 이런 미물이 없어. 그러게요. 거기서 아둥바둥 요게 들어가거든요. 강의할 때. 거기서 서로 이기겠다고 질투하고 아둥바둥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의의 마무리거든요. 100만 원 더 벌어서 뭐 할 거야? 내가 하는 거랑 똑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야, 아까 그 조그만한 네모 안에 수없이 많은 점들, 그 점이 은하예요? 네, 점이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그 별이 아니라 은하야. 와. 그 별 안에 그 은하 안에 이제 수조원계, 수조계 별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별을 도는 그 별들을 도는 행성, 위성, 뭐 이런 거, 정말 미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친하게 구독자 하나 더 모으겠다고. 아유, 무슨 의미가 있니?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허블 망원경이 좀 대박이었던 게 최근에 제임스 웹이 올라가면서 다 제임스 웹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허블이 나 아직 안 죽었다 이걸 보여주듯이 굉장히 멋진 발견을 또 해냈어요. 뭐 보내줬어요? 네, 이제 허블이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 떨어진 단독 별을 포착했는데요. 이 별이 얼마나 멀리 있냐면 이제 천문학에선 거리가 멀수록 더 과거의 우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포착한 이 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0억 년 전에 별을 본 거예요. 어떤 거야? 화살표? 지금 이 사진이 이제 배경 은하가 있고요. 은하들이 막 여러 개 있죠. 근데 거기에 작은 사진으로 또 보시면 약간 길게 붉은 색깔의 뭔가 자국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 고춧가루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실같이 돼 있습니다. 빨갛게. 더 확대된 다음 사진 볼 수 있습니다. 더 확대. 조금 확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보시면 길게 붉은색으로 뭔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녹색깔 화살표로 점이 하나 희미하게 찍혀 있는데요. 에렌델이라죠. 네. 저 별이 이제 에렌델이라고 하는 그 별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왜 에렌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130억 년 전이면 사실상 빅뱅 직후에
사실 빅뱅 직후 6억 년 가까이 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암흑기가 끝나고 처음으로 탄생한 1세대 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이제, 130억 년 전 별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설명해봐. 이제 천문학에서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네. 우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멀리서 오는 빛들은 파장이 모두 길게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빛의 파장이 실제보다 얼마나 길게 늘어났을지를 재면 원래에 비해서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니까 얼만큼 먼 거리에서 온 빛이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늘어난 정도를 가지고 거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파장이 짧은 별도 있고 큰 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긴 네. 별도. 같은 거리에 위치에 있지만. 네. 그렇다면 얘는 파장이 원래 좀 긴 별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염려되는 게 굉장히 부럽다,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설명을 드리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이왕 배불쇼니까 한번 대학 교양 과목 이상으로 좀 그래? 욕심을 내보자면 야 얘네들 알아들을라나 모르겠네. 구름이 무식하거든.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빛을 관측하면 별빛에는 그 별빛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잖아요. 뭐 칼슘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각각의 화학 성분들마다 빛을 내는 파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해진 파장은 움직이지 않는 실험실에서 측정해서 알고 있는 값이거든요. 네. 근데 그 파장, 그 빛 전체가 통째로 늘어나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 고무줄에 임의로 특정한 그 간격에다가 다 점을 찍은 다음에 고무줄을 통째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좁게 찍어놓았던 그 점들이 다 간격이 벌어지겠죠. 같이 벌어지지. 근데 내가 만약에 정확히 어느 자리에 점이 찍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를 매칭시켜가지고 전체 간격이 어느 정도로 벌어졌을 때가 딱 맞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확인한 각각의 원소가 어떤 파장에서 내야 하는지 파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비교하면 가장 잘 맞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야 설명 진짜 잘했어. 진짜 잘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분 대상이에요. 대상이야. 역시 다르네. 사실 이런 얘기를 사실 대중교양서에서도 잘 못하거든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차 못 타고 다녀요. 저는 큐브입니다. 조만간 타이칸 타겠네. 제 거 드릴게요. 저 지금 중고로 올릴 설명 거거든요. 진짜 잘한 것 같아. 큐브이가 뭐지 근데? 큐브 1번 차. 큐브. 그 이완용 씨가 가장 근데 전 중고로 샀기 때문에 전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설명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 우리 저 지웅배님은 롤 모델이 혹시 엑소예요?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어떻게 선배예요? 당연히 선배야? 되게 존경하는. 김혜자 선생님 불러놓고 저 롤 모델이 미달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쵸. 그래. 제가 사실은 지웅배님 처음에 이거 그래. 페임랩 대회 나왔을 때 영상 보고 저 많이 연습했거든요. 연습한 건데. 지웅배님 어려 보이시는데. 저보다 어려요 또. 나이는 어렵고? 나이도 어립니다. 그래요. 일찍 시작하셨구나. 네, 그렇네요. 네. 설명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나요? 130억 년 전 별을 마지막으로 찍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우리가 우주를 처음 비춘 별을 발견했다라고 다들 굉장히 흥분해 있고요. 최초의 별인 거는 맞아요, 그러면?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번 대본 준비하면서 벌어진 좀 재미있는 일인데 이 발견이 있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 새로운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연구팀에서 이 기록보다 더 멀리 있는 새로운 별을 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천문학계가 되게 뜨거운 지금 상황인데 TMI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또 일주일 만에 연이어서 발견된 이 새로운 별은 HD1 은하라는 곳이고요. 이 은하는 지금 지구로부터 대략 135억 년 전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3억 년 빅뱅 이후 3억 년밖에 안 된 진짜 갓난애기 우주일 때 존재한 최초의 은하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제임스 웹이 아직 가동도 안 됐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망원경들로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다면 제임스 웹으로 보면 진짜 얼마나 더 태초의 순간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근데 이게 허블이 찍어온 영상을 갖고 각기 여러 연구팀들이 잘 확대해갖고 이건 135억 년이야, 이건 130억 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검증할 수는 있어요. 다른 팀이 이건 틀렸다라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나 포인트인데 2개 했다 오늘. 나 진짜 너무 질투나. 저도 하나 했어요. 사실 특히나 천문학은 에러가 되게 커요. 너무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 검증을 되게 예민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사실 이번에 방금 소개해드린 135억 광년 거리에 새로 발견된 은하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은하 후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이번에 발견된 팀 이어서 또 다른 팀에서 다른 망원경으로 검증을 했는데 99.99%의 신뢰도로 맞다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근데 사실 천문학자들이 되게 깐깐해서 99.999%로 신뢰도가 검증되어야 100% 맞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직은 높은 확률로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긴 어렵고 얼추 이제 발견됐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죠. 오늘 그냥 제 코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질문 더 할게요. 그 135억 년 전이면은 지금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걔가? 당연하죠. 사실 특히나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질문인 게 지금은 없어. 얘도 2개 했어. 근데 그거 진짜 이거 농담이야. 내가 진짜 하려고 그랬어 그거. 근데 이거 너무 무식한 질문 아닐까 해서 내가 참았는데. 이게 왜 그동안 먼 거리에 떨어진 태초의 별을 찍는 게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주의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아직 우주가 순수했던 시절이에요. 별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모든 별들이 기껏해야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물질로만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별이 지나치게 무거워야지만 탈 수 있어요. 거의 태양 질량의 1000배 가까이 지금은 없는 별들 수준으로 무거워야 되는데 별은 질량이 엄청 무거워지면 수명은 되게 짧아지거든요.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연료를 금방 소진해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이 1세대 별들의 수명은 기껏해야 200에서 500만 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태양이 100억 년 수명이니까 엄청 짧은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 타임라인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짧은 찰나를 살다 사라진 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론 속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별이다라고 한 건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에렌델. 그래서 에렌델이란 뜻도 그 고대 미국 영어에서 그 새벽에 떠오르는 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새벽을 맞이한 별이다라고 해서 에렌델이라고 이제 명명을 질문 한 하나만 더 도전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엔 나쁜 질문이길 바란다. 제발 내 입장 난처하다. 130억 년 전의 별이면 제발. 130억 년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지금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30억 광년일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짧은 거리에서 빛을 보여주고 멀리 갔을 거니까 지금 측정하는 거리 130억 광년이라는 게 맞냐는 거죠. 이것도 진짜 좋은 질문. 됐어. 나는 대박이다. 제가 빅뱅 우주론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항상 의문을 갖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시간의 과거는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전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거리의 한계는 얼핏 생각하면 그냥 우주의 나이 곱하기 광속해서 최대 138억 광년까지밖에 못 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460억 광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날아오는 동안 우주도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리의 최대 한계는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최대 반지름은 460억 광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문학에서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리가 2개가 있어요. 라이트 디스턴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빛이 오는 그 걸리는 시간만 이야기해서 하는 그 거리가 있고 팽창하는 우주까지 모두 고려해서 지금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이제 코모빙 디스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러면 일종의 그런 거네요. 그 지웅배 각호님이랑 저랑 서로 뒤로 가고 있어요. 근데 무빙 워크에 서 있어가 반대로 가는 무빙 워크에 있어서. 제 지금 질문은 아니지. 그렇죠. 됐어.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로 더 멀어지고 있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있네요. 하나를 못 알아듣겠네요. 이거는 그만해. 정말 가벼운 질문인데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뱅이 어디서 이제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심에서 뻥 터져갖고 이제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고 치고 우리 지구가 간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한 130억 년 전 별도 있을 거고 우리 지구랑 비슷한 방향으로 온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애는 우리랑 되게 가까울 거고 우리는 어떤 애랑은 되게 멀 텐데 이 측정해 보면
역시 둘 다 130억 년 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제가 정정을 하나 하면 네. 우주의 팽창엔 중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우주 전체가 작은 한 점으로 모여 있다가 그 점 자체가 팽창해서 지금의 거대한 우주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에 있는 멀리 떨어진 모든 것을 계속 줄여서 태초의 순간으로 하면 저나 최욱 씨나 다 한 점에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도 팽창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각자가 앉아 있는 모든 좌표가 다 팽창의 중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계가 원래 다 하나의 점이었기 때문에 그 점 자체가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다. 우주 팽창의 중심이 어디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얼핏 보면 우주 폭발이 마치 폭탄 터지는 것처럼 특정한 좌표를 중심에 두고 우주 자체 그 터졌다. 파편이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오해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풍선 분다고 생각해 보면 풍선을 불어서 풍선 표면이 막 늘어나요. 근데 풍선 표면의 팽창 중심이 어디인지 풍선 표면 위에서 정의할 수 있나요? 없죠. 어디를 딱 찍고 여기를 중심으로 풍선 표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풍선 표면 자체가 그냥 균일하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중심 없이 그냥 이 세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랑 가까운 데와 우리가 먼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지금에서의 거리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다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설령 우주 자체가 무한하다 하더라도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둥글게 그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정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원래 가까웠다 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고 그냥 하나로 모여있던 것들이 균일하게 늘어나면서 지금의 세계가 되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혼날 것 같지만 130억 년 전에서 날아온 거면은 그 중간에 막 먼지도 많고 막 블랙홀도 있고 해서 지구까지 막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우리도 뭐 빛 같은 거 후레쉬 비치면 멀리선 빛이 안 도달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사실 대부분의 빛들은 이래서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치우는 사람이 있죠 또. 이제 운 좋게 그런 방해되는 것들에 걸리지 않아서 보이는 애들도 있고 하나만 제가 좀 더 욕심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력 렌즈라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실게요. 이제 오른쪽에 지구가 있고 왼쪽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먼 배경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경 별과 우리 지구 사이에 또 다른 은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걸 가려서 안 보이겠네. 그럼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가려지니까 안 보여야 하는데 저 중앙에 놓여 있는 은하가 자신의 강한 중력으로 주변의 시공간도 휘어놓거든요. 그러면 배경 은하에서 날아오는 빛이 고지곧대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휘어져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영화 원티드 보시면 총알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거 피해가지고 이렇게 반응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관측이 되는구나. 네, 렌즈 마치 중앙에 그 볼록 렌즈가 있어서 빛의 경로가 휘는 것처럼 그 중앙에 있는 거대한 중력체에 의해서 빛의 경로가 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멀리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오히려 관찰이 용이해졌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대답 모든 것은 다 원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입틀막도 다 원고에 있는 겁니다. 네, 최욱 조용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써 있잖아요. 최욱 씨는 계속 모른 척 해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 더러운 코너였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함께해 주신 엑소 지웅배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